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형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분류기는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복잡한 딥러닝 모델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곧 다루게 될 인공신경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선형 분류기들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든 것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레고 블록 같이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형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Nearest Neighbor 혹은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은 별도의 학습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 분류기였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비모수적 접근 방법, Non-Parametric Approach라고 합니다. 즉, KNN의 경우 K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만 존재하는 분류기였죠. 이는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데이터의 레이블을 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어리스트 네이버의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테스트 데이터의 추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모델 학습 시간은 오래 걸려도 데이터 추론 시간은 짧은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수적 접근 방법,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이며 지금부터 다룰 선형 분류기가 바로 이런 모델에 해당됩니다. 학습 파라미터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요약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테스트 단계에서 별도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학습된 파라미터만 가지고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의 레이블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형 분류기를 만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f of xw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것에 해당됩니다. 방정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식의 입력은 x와 w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예시로 다루게 되는 선형 분류기는 입력으로 30 30 3의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받습니다. 요 w 곱하기 x라는 식의 연산을 하기 위해 해당 2D 데이터는 1D 벡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32 30 3을 1D 벡터로 변환하면 1 곱하기 3072의 특징으로 구성된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x라는 입력을 f of x, w라고 하는 함수에 집어 넣으면 함수는 w 곱하기 x라는 연산을 거쳐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를 y값, 즉 함수의 결과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클래스 스코어란 입력 영상이 해당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스코어가 높을수록 해당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f of xw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됩니다. W는 가중치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이고 X는 인풋 데이터, 그리고 B는 바이어스를 나타냅니다. WX 플러스 B 연산을 이용하면 우리는 10개의 클래스 스코어를 얻을 수 있고
지금의 예시인 고양이 영상이 입력으로 들어올 경우 고양이 클래스가 가장 높은 스코어 값을 보일 겁니다.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W를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미지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10개의 클래스 중에 어디에 속할지 틀리지 않고 잘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것이죠. 조금 더 수치적으로 예시를 살펴볼까요? 만약 인풋 이미지가 이와 같이 2x2짜리 데이터이고 3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WX 플러스 B의 연산을 진행하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점수를 이와 같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cat 스코어를 얻는 과정만 한번 따라가 보자면 W의 두 번째 로우와 인풋 이미지를 스트레치한 벡터를 곱해줍니다. 즉 1.5 곱하기 56 더하기 1.3 곱하기 231 더하기 2.1 곱하기 24 더하기 0 곱하기 2로 계산할 수 있죠. 여기에 바이어스인 3.1을 더해주면 바로 캣 스코어에 해당하는 437.9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예시의 경우 입력 영상에 대한 각 클래스 스코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캣 스코어 값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입력 영상이 고양이 클래스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선형 분류기를 이용한 레이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형 분류기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각의 해석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형 분류기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선형 분류기를 단순히 행렬과 벡터의 곱셈, 바이어스인 이 오프셋 벡터를 더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선형 분류기를 해석하면 몇 가지 이점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 바이어스 트릭입니다. 바이어스 트릭은 바이어스를 가중치 매트릭스의 마지막 열로 추가시키고 데이터 벡터 이 x의 마지막 원소로 2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오프셋을 더할 필요 없이 단순히 곱하기만 사용하여 연산을 간단히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선형 분류기와 같은 1차원 벡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컨볼루션 네트워크 등에서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또한 가중치 매트릭스 W 앞부분과 뒷부분 오프셋 벡터 B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초기화하거나 정규화, 레귤러라이즈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선형 분류기 결과가 이름대로 결과로 리니어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눈에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수적 관점 말고도 가중치 매트릭스 W의 각 행을 인풋 이미지의 크기로 이와 같이 변환하고 이후에 이미지와 W를 내적하고 W의 각 행에 대응하는 바이어스 B를 더해주는 관점이 있는데 이를 이렇게 비주얼 뷰 포인트라고 하며 템플릿 매칭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결국 이 선형 분류기의 학습 과정이 카테고리당 하나의 이미지 템플릿인 W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W가 결국에는 지금 이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등과 같이 이렇게 뿌하게 보이는 필터의 모습과 같은데요. 이것들이 각각 사물, 대상에 대한 템플릿 W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선형 분류기를 이해하면 분류기가 컨텍스트 Q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숲속에 차가 있는 영상을 선형 분류기에 입력으로 넣는 경우 배경인 숲의 영향으로 해당 입력 영상을 이와 같이 사슴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관점을 통해 선형 분류기의 모드 스플리팅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선형 분류기는 카테고리당 한 개의 템플릿만 학습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습 이미지 속의 요 대상 물체는 항상 같은 방향 혹은 같은 자세 또는 같은 색상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현상 때문에 학습된 말의 템플릿 이미지 W는 잘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두 개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하학적 관점으로 선형 분류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차원 벡터로 펼쳐진 입력 데이터 X는 고차원 공간상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0,0이라는 데이터가 2차원 공간상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f of xw 함수는 공간상의 선형 함수가 되고 공간상에서는 점, 즉 데이터를 분류하는 분류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형 분류기는 2차원 공간상에서 이와 같이 직선이 3차원 공간상에서는 면의 형태가 됩니다. 자동차 분류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빨간색의 w of xw, f of xw 함수는 자동차 데이터를 분류하는 요 분류기이며 붉은 실선 위의 데이터는 카스코어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인 우측 상단은 붉은 실선과 멀어질수록 카스코어가 커지게 되며 해당 분류기는 이 영역의 데이터를 자동차로 분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우리의 선형 분류기는 요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비행기와 사슴 클래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공간상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요 직선 혹은 평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하학적 관점에서 X는 고차원 데이터, WX 플러스 B는 선형 대수, WX 플러스 B는 0은 각각 클래스 하나하나의 하이퍼플레인인 촉평면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 직선 혹은 평면의 형태인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은 분류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선형 분류기로 분류하기 어려운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진 분류 문제에서 데이터 분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형 분류기의 성능이 우수하지만 슬라이드 예시와 같은 데이터 분포는 선형 분류기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형 분류기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며 신경망 분류기에서는 다양한 비선형 함수를 선형 레고 블록 뒤에 추가하여 이와 같은 어려운 케이스도 분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초기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이 퍼셉트론에서 아래와 같은 이 엑소와 연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XO와 연산은 잘 떠올려 보시면 입력이 0, 0일 때 0, 0, 1일 때 1, 1, 0일 때 1, 1일 때 0인 연산이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나면 요와 같습니다. 즉 우리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선형 분류기만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이 펍세트론이 선형 분류기의 일종인 것을 생각해 보면 XO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기하학적 관점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형 분류기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1. W를 필터로 이해하는 대수적 관점 2. W를 템플릿으로 이해하는 이와 같은 시각적 관점 마지막으로 3. 고차원 공간상에서 초평면으로 공간을 나누어 이미지 벡터를 분류하는 개념의 기하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류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답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를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예시의 경우 살펴보면 고양이 이미지를 이렇게 개로, 자동차 이미지를 자동차로, 개구리 이미지를 트럭으로 분류한 경우이며 해당 분류기는 이 세 가지 클래스 중에서 두 가지가 틀리고 한 가지만 맞춘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잘 살펴보면 특히나 요 개구리 스코어가 요 개구리 분류기가 매우 나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개구리 스코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지 분류를 위해 사용한 요 스코어 펑션 f of xw는 wx 플러스 b에 w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w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구한 가중치 w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주는 손실함수, 로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의의 w 값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적의 w를 찾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